저도 이제 이 12일에 있었던 미국 북미 정상회담 평가부터 얘기하겠는데요. 아마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은 아마 기본 가정일 거예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는, 왜냐면은 이 합의문은 보셨지만은 합의문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기초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강론 부분에서는 이제 그렇게 약속을 했다, 내가 들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렇다라는 강한 감을 받았다. 그래서 저분이 개인적으로 독심술도 좀 공부를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두 정상이 신사다라는 가정에 입각하면 이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어차피 신사협정도 신사들 간에는 구속력이 있는 거죠. 이 신사협정에서 관점에서 볼 때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절묘한 수를 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과거에 은둔하고 있을 때의 이 북한이라는 체제의 지도자는 국제적인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일단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괜찮은 시도예요. 세계 국제 무대에 이끌어내고 가장 큰 정상들끼리의 사인된 합의로 일단은 아무리 기초적이지만 이끌어내는 순간, 앞으로 약속을 어겼을 때의 부담은 과거에 그냥 나는 원래 이런 놈이야 해가지고 약속 어길 때랑은 완전히 차원이 틀리다라는 거고요. 굳이 얘기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장에 은연중에 얘기한 게, 자꾸 나보고 양보했다는데 내가 준 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도 일부에서는 타당한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CVID가 없었다라고 굉장히 실망스러워하는 분들은 그 말에 중점을 뒀지만, 국내에서 또 종전선언에 목을 맸던 분들도 있는데 이 얘기가 왜 안 나오지도 또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오히려 미국의 입장에서 종전선언 이후의 조치들은 제재 해제라든가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이건 북한하고 완전히 서로 줄 수 있는 체제가 틀려요.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종전선언을 조기에 내놓게 되면 그 다음에 오히려 줄 게 이제 없다는 딜레마가 발생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번에 와서는 아마 이 국내 일부에서 그다음 미국 일부에서 얘기하는 과도한 의전 자체도 트럼프 대통령은 준 거에 이제 목록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워싱턴에 초청을 하겠다. 이것도 이제는 또 하나를 북한을 간접적으로 체제 인정을 하고 국제사회에 대비시켜주는 미국 판의 보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초반에 들어갈 걸로 생각했던 종전선언을 중반 이후로 지금 실탄을 아껴놓은 거죠.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이제는 최근에 연합훈련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기자회견 때 쫙 얘기해놓고 아차 싶으니까 두 개가 국내에 돌아와서 바뀌었어요. 첫 번째는 한국하고의 돈 문제 얘기가 나왔다. 이제 돈 문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 그 다음에 이 두 개 얘기한 게 in good faith. 선의의 협상. 이건 그냥 협상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선의의 협상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본인이 단독하고 확대 정상회담에서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여기는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니까 그냥 김정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게 훨씬 편해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실질적으로 조치로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잘 쓰는 말이죠. We'll see soon. 곧 보게 될 건지 안 보게 될 건지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트럼프 대통령판 북한이 과거에 했던 전술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살라미 전술이에요. 그러니까 단계적 비핵화로 가야 된다는 현실을 인정하는데, 그 대신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북한이 빨리 움직이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반응하겠다라는 걸로 활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거꾸로 내가 회담장에서 들었다라고 얘기한 거를 단독 기자회견을 통해서 계속 추가적인 해석을 내놨기 때문에 이걸 북한이 공식적으로 반박을 안 하면 사실은 이거 자체도 신사들 간의 신사협정에서는 기정사실화가 돼버리는 겁니다. 다행히 이번에 장성급 회담에서 그게 조금 안 좋은 사인이긴 한데요. 장성급 회담에서 이 신사협정에 속하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인 굿페이스에 대한 반박을 해버렸죠. 니네 대통령이 얘기했으니까 미국 대통령이 얘기했으니까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고 장성급 회담 의제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앞으로 약간 불안한 거긴 한데, 어쨌든 둘 다 신사라고 볼 때는 별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국내에서 불안한 거는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까지도 신사로 안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겠죠. 수시로 이제 말을 바꿨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국제관계에서 신사협정은 굉장히 순진한 발상으로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문서화되고 사인된 걸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내가 들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그 미국 정상회담이 끝나고 서울에 그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을 하러 왔을 때 똑같은 얘기예요. 강하게 느꼈다. 회담에서 지도자도 느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요새 지금 미국 행정부에서 기자 대응하는 방법을 가리키는지 모르겠는데 둘이 닮아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느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그래도 합의문에 포함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않았지만 이런 걸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느꼈다라는 말이 전혀 없어요. 그냥 왜 우리를 못 믿느냐 그러고 짜증내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은 그 5월 25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을 내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다음날 말을 뒤집었을 때 저 사람이 아마 국내 정치에 덫에 걸렸을 거다. 갑자기 상황을 돌리려고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중간에 하나의 극적인 상황뿐이지 이제부터는 아마 5월 달에 당시에 실무선에서 합의된 거 이후에 진전은 없고 굉장히 포괄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거고 나머지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얻어낸 게 어디냐라는 성과 관리에 들어갈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들어맞았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실은 이 성과 관리에 들어서도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이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뭐 놀아났다라는 표현 자체보다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들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상황을 보면 7개월 이상 북한이 지금 핵미사일 실험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모라토리움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러면 딱 하나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게 우리는 일단 2017년 11월 이전으로는 돌아간 겁니다. 북한이 계속 핵미사일 실험을 하다가 미국이 갑자기 그 요새 젊은 애들이 얘기한 대로 막 돌아서 어떤 타격 같은 군사적 조치를 가해서 한반도가 전체적으로 전쟁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은 이제는 제거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미국이 얘기한 대로 폼페이오가 공언한 대로 2020년까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게 흘러가 버리면 북한이 실제로 핵을 쓰든 쓰지 않든 간에 핵 보유국으로 기정사실화되는 것을 피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게 일반적으로 모든 남북한과 주변국 간에 공유되는 인식으로 이게 단기간에 비핵화될 거다라는 비전하에서 나가게 되면 큰 문제는 되지 않아요. 근데 남북한 관계는 앞으로 갈 길이 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6, 7년이 계속 끌어가는 상황에 기정사실화 돼버린 경우에는 제가 후반부에 말씀드리겠는데 굉장히 복잡한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은 뭐냐 하면 그럼 북한이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해주면 어떻게 했느냐. 개인적으로 제재의 단계적 해제가 가능할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재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게 중국인데 중국은 이미 조기에 제재 해제하다라는 의견들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트럼프는 그런 얘기 안 했지만 제재는 이미 김이 빠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 상황 자체가 앞으로 이른바 얘기한 서스테이너빌리티를 가지고 지속될 수 있겠느냐는 거고요. 종합적인 성과 면에서는 어쨌든 미국도 과거에 얘기했던 니네가 무조건 초반부터 비핵화해. 그러면 알아서 체제안전보장 조치는 쭉 풀어줄게 하던 입장. 북한이 일단 나를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직접 사용만 안 하고 국제적으로 확산만 안 할 테니까 나한테 처음부터 수교부터 다 안전보장 조치를 제공해라는 거에서 그래도 양측이 수렴하는 제가 17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있는 쉴드 쳐 있는 이 부분까지는 접근하는데 성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금년 내에 뭘 주고받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미국 정상회담이 누가 말렸냐 성공이냐 실패냐를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피상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아마 그 판단은 빠르면 금년 10월 내 늦어도 금년 내에 북한이 어떤 비핵화 선행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신사협정이었구나 아니면 철저하게 신사가 아닌 사람들 간의 초반 막기 거래였고 미국 국내 정치에 휘둘린 트럼프의 어쩔 수 없는 전략적 타협이었구나는 드러날 거예요. 그러나 그게 드러난다라고 해서 상황이 완전히 파국으로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현재 국면이 2011년, 17년 11월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성공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앞으로 이제 전개는 이런 거예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존재하는데요. 실제로 북한이 완전히 신사였을 때, 그러니까 금년까지 핵탄두 일부하고 그 다음에 ICBM까지 해외로 반출하거나 해체하면서 국제적 검증을 받고 미국도 여기에 따라서 종전선언 같은 거를 제공을 하고 이런 조치가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2020년까지 비핵화도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완전히 비핵화 문제는 아닙니다. 시나리오 2는 트럼프가 중간선거라는 일정에 집착을 해서 사실상의 현재와 미래 핵에 대한 동결 수준의 합의하고 과거 핵을 어쨌든 조금 드러내겠죠. 이거는 다른 어떤 미국 대통령도 못한 거야라고 계속 성과라고 얘기를 하면서 북한도 이 정도, 그러니까 과거 핵을 미래 핵하고 현재 핵탄두수를 더 늘리지 않는 정도의 만족하는 경우, 그럼 이게 그대로 갈 수가 없는 게 결국은 북한이 만족할 만한 추가적인 보상을, 다시 말해서 대북 제재를 완전히 해제하고 그 다음에 관계 정상화, 종전선언 이상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미 의회의 협조를 받아야 돼요. 근데 미 의회는 계속 엄밀한 잣대를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국내 언론들이 얘기할 때 굉장히 미국 언론이 지금 절반 정도, 5대5 정도의 긍정대 부정의 평가를 내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제 영어 실력의 문제지 제 과문에서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긍정대 부정은 3대7이에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미 의회로부터 협조를 얻어낼 수 있고 더 큰 거는 트럼프하고 미 공화당 주류하고도 지금 의견이 틀리다는 거예요. 오가는 조치들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미 공화당 주류하고 어떤 의견 충돌을 보이게 되고 미 공화당 주류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면 11월 중간선거에서 이겨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 중간선거에서 이긴 공화당 주류가 트럼프를 포기하게 되기 때문에 재선도 물 건너가고 탄핵 방어도 어렵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분명히 트럼프는 중간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자기 스타일대로 계속 북한한테 때로는 협상 깨빡칠 수도 있어 위협을 하면서 더 추가된 조치를 요구하고 북한은 이에 반발하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웬만큼의 기초적인 이행 조치들은 이루어지는데 또 한 번 롤러코스터들이 반복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협상이 재결렬되고 긴장이 고조되는 건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저는 지금 말씀드린 시나리오 2, 그 다음에 그래도 긍정적인 1, 3의 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사실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과거로 돌아갈 때, 다시 말해서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가 올 때도 굉장히 암울한 시나리오지만 정말 그러니까 앞으로 2년 반 만에 한반도에서 모든 상황이 경천동지할 것처럼 변화가 될 때 우리는 정말 그 준비가 돼 있냐는 거죠.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남북한 군비 시간 때문에 저도 4장에 관련된 부분들은 지나가고요. 5장에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는 주로 보는 게 이게 남북한이 평화로워지면은 그냥 그걸로 되는 거지.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성이 제거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끌어가려면, 앞으로 계속 평화 쪽으로 끌어가려면 우리가 확실히 중심을 잡고 이걸 끌어가야 돼요. 근데 정부가 얘기한 걸 보면 정부가 얘기한 거에 논리적 일관성이 별로 그렇게 일관되게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부가 2월, 3월에 얘기했던 건 결국 북한이 대화에 끌려 나온 동기 자체가 대북 제재하고 압력이 먹혔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다른 이면에서는 이게 김정은의 전략적인 선택의 문제라고 나오고요. 두 개는 틀려요. 왜냐하면 김정은의 전략적인 선택의 문제라고 나올 경우에는 북한의 선의를 믿고 일정 부분 그게 핵 보유국 지위를 우리가 사실은 기정사실화 해줘도 한반도가 위험하지 않다라는 전제에 나중에 해답이 나오는 거고요. 이게 제재하고 압력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때로는 한국도 잠시 교류 협력 자체를 속도 조절하면서 다시 제재나 압력이 필요할 때 거기 동참해 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무진장 헷갈리고 있다는, 과연 어느 게 진심인지 모르겠다는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불가피하게 지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일부에서 트럼프가 내가 절대로 주한미군하고 그런 거 양보 안 했다.
양보 안 할 수가 저는 없는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잘 들어보면 북한이 CVID를 한사코 거부하는 것처럼 북한은 CVID를 그러다 보니까 CVID란 말도 나오는데 북한은 CVID를 거부한 적이 없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CVID를 북한만 해야 되는데 그 상황을 거부한 겁니다. CVIG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이 D의 대상을 북한의 핵 능력으로 치게 되면 그거를 완전하고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하게 해체하는 거고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북한한테 주는 체제 위협하고 군사적 위협을 완전하고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하게 해체하는 거예요. 그건 정치적으로 승인을 해주고의 문제 이외에 틀림없이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문제들이 들어가지 않을 도리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북한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정치적인 체제 보장 조치 이외에 우리는 동맹의 미래라는 걸 결국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은 주한미군이 북한 겨냥 안 하고 한미동맹이 한반도 방위가 아니라 다른 어떤 거기까지가 타협할 수 있는 마지막 선일 거예요. 그거는 북한하고 중국하고도 이해가 꼭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다섯 개가, 그건 김태형 교수님하고 저도 전적으로 5개의 과정들이 전적으로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비핵화 중심주의는 처음부터 북한 비핵화부터 쫙 끌어당기면 나머지가 끌어당겨 온다고 생각을 했고, 평화 몰입주의는 처음부터 우리가 평화 체제나 체제 보장만 쭉 해주면 그 다음에 비핵화는 자연적으로 이제는 이 선에서 중간선에서 이 5가지 요소들이 어떻게 싱크로나이제이션이 될 것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종전협정에 굉장히 목들을 매더란 말이에요. 종전선언에. 그런데 6월 12일 사실상 종전선언이라는 게 혹시 들어가도 의제로 들어갈 수는 있었지. 그게 3자 종전선언이 될 리가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거의 국내에서는 무슨 이게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저 계룡산에 가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막 이게 퍼지더라고요. 이게 당연한 것처럼. 6월 10일 날 종전선언을 안 하면 협상이 잘 안 된 거고 한반도에 큰일이 이런 상황들 자체가 저한테 심각한 의문이 든 거는 과연 우리가 사실은 한미동맹 절대로 변화 안 돼? 그거는 양보 못해가 아니라 과연 이런 전체 변화하는 요소입니다. 2020년에 실제로 북한 비핵화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한미동맹이 어떻게 변화해야 됩니까? 종전선언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제재의 구축 문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문제에 대한 국내에 제대로 된 합의가 있고 공론화가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요. 국가의 대외 안보 정책 결정 과정을 물론 이론적인 겁니다만 결정하는 레벨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국회하고 NGO라든가 시민사회의 여론들까지 다 돌아가게 되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 조금 좁혀지면 정부 부처들 간에 자기의 터프, 전문 영역 내에서 끊임없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3번째는 스몰 그룹 디시전이라 그래가지고 소수 그룹들만이 결정을 하는 것들을 의미를 해요. 스몰 그룹 디시전이 효과를 받는 거는요. 이게 결국은 굉장히 위기고 시간이 없을 때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수시로 계속 조자룡 헝칼 쓰듯이 써먹다 보면 그 스몰 그룹이 그룹 싱킹, 집단 사고에 빠지게 돼서 외부로부터의 말을 듣지를 못하게 돼요. 작년 말에서 금년 6월에 북미 정상회담에 이르는 상황은 스몰 그룹 디시전에 레이셔널리티도 충분히 시간도 별로 없고 잘못하면 한 번 더 전쟁 나니까. 근데 이제부터 이거를 다시 점차 넓혀서 정부 부처들 간의 협의나 전체 시민사회의 의견까지를 수렴하는 쪽으로 우리가 그 태세가 돼 있는가. 우리가 종전선언에만 목매는 게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가 실질적으로 평화협정을 맺으면 끝나는 거냐, 미국 간의 불가침 협정이면 되는 거냐, 아니면 그냥 남북연합이 성립되면 단계면 되는 것이냐. 이거에 대한 정말 제대로 된 논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미국 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그 다음에 북핵 합의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지, 북한이 우리한테 안 쏜다 그랬기 때문에 이건 우리 문제가 아닌 건지에 대한 우리 사회 내에
결정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우리나라의 보수고 진보든 간에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제는 스몰 그룹 디시전이 아니라 왜 이거를 범국민적 국회에서도 전체에 정당 전체를 통틀은 논의가 돼야 되는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거꾸로 없는 건지에 대해서. 그리고 거꾸로 과거에 국회 똑같아요. 남북정상회담 할 때 국회 비준 얘기 나왔을 때도 그거 무조건 돼야 안 돼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 비준으로 가져가면서 이 해석을 여야라는 거에 공통의 해석을 가질 그런 지혜를 가진 건 없는 건지. 그러니까 저는 과연 비핵화가 될지 안 될지, 그리고 과연 2020년까지 비핵화 성의를 보일 수 있을지보다 설사 정말 북한이 2020년에 비핵화 성의를 보인다라고 나왔을 때 과연 우리는 준비가 돼 있을지, 그리고 만약에 동북아에서 남북한 간의 관계가 개선이 되고 그리고 2020년까지 한미동맹이 전환을 됐을 때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밖에 없는 남북한 간의 변화, 지역 역학 간의 변화에 의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과연 논의가 있는가? 저는 그게 훨씬 더 걱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남북한 간이 일정한 국가급 존재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통일보다는 과연 훨씬 더 맞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전제는 뭐냐면, 그렇다면 북한을 저는 지금부터라도 국가행위자로 이제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국가행위자로 인정을 생각을 할 때는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민족이나 이런 문제보다 훨씬 중요한 게, 나랑 국경 너머의 경계선을 마주하고 있는 국가가 나한테 철저하게 선의로만 행동할 것이라고 보는 게 굉장히 바보 같은 행동이고 순진한 행동이라는 얘기예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주도록 하면 우리는 중견국이에요. 엄친합니다. 모든 부분에서 고교국을 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한 방은 없어요. 북한이 핵 보유국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네거티브 비토 파워가 생겨요. 그때 남북한 관계가 과연 어떻게 될 건지, 결국 그러면 오케이, 한반도가 평화롭기만 하면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그런 지위를 가지고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데 국민적 합의는 있는 거지. 과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남북한 관계를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건지에 대한 비전들이 우리 사회 내에 존재하고 있냐. 이게 제가 지금 여전히 의문으로 삼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